대만 화롄시의 한 병원. 아직 진료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을 나섭니다.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위해서입니다. 我们通常一次出去会访是3到4个个案这样，对。然后这次去的个案家刚好那个夫妻2个都是我们的个案。 대만에서 방문 진료는 흔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방문 진료팀이 따로 있죠. 의료진이 방문한 집엔 90이 넘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2사람 모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没有肿嘛哈，目前没有。哎，还好110啊，现在好。呼吸听起来也还好啊，现在没有喘。现在没有喘。水还是要喝哦。노부부와 함께 사는 60이 넘은 딸.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很好，好很多。 以前我们要像因为我们家有2位90几岁的老人，我们要照顾这个去医院，另外家里怎么办？然后换这个去医院，另外一个怎么办？所以会非常的辛苦。居家医疗是未来的趋势，因为医院没有办法越来越多，收纳越来越多这么老的人。如果没有来居家整合，把他们照顾好的话，他们会 越来越多的住院急诊会拖垮整个医疗的体系啊，所以居家一定是未来会越来越多，而且应该是要往这个方向要走。 집에서 의료진의 진찰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료비 자체도 저렴합니다. 我们来做居家访视啊。 然后他们的自费的费用是全部费用的5%，还有那个居家来这边的车程费，这样。那车程费，因为我们居家目前的规定都是每个医院附近10公里以内，所以不可能跑得很远啊，所以车程费通常也是大概100到150左右而已。对，然后那个总费用的5%就是看他这次有什么耗材，有什么用药，有什么抽血、检查、处置的那些全部健保费，如果100块，他只要出5块钱就好了。 60대인 링펑어 씨가 젊었던 시절 대만에는 공보험이 없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부터 걱정해야 했고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我们以前会要很小心，要存钱，那个钱要存着，如果生病的时候要用的。我们看别人家里生病的时候花掉很多钱，所以我们都会很不安。所以我们即使那个时候有钱，我们也不敢。哦，如果没有健保制度的话，我现在大概垮掉了。 因为有这个健保，用整个社会的力量来协助有需要的人。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됐던 95년 39%밖에 되지 않던 공보험의 만족도는 현재 약 87%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보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역사가 짧은 대만은 어떻게 빨리 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요? 这是因为我们在很多的国家之后，我们在实施。这些国家包括从英国开始，日本、韩国，那之后我们才实施。要规划全民健保的时候，我跟杨志良教授还有吴凯军教授呢，我们都特别去考察你们的这个保险制度。那考察完了回来以后，我们把这一些 世界上看到了，跟我们应该怎么走的，我们就把它做一个很好的规划了。 대만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면서 모델이 됐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6년 먼저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된 점포. 이남훈 씨 부부가 처음 이곳에서 장사를 할 때만 해도 상인들이 들 수 있는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저희 그 부친이 작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큰 돈을 썼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결혼식 비용으로 쓰려고 그런 걸 거의 다 썼을 정도니까.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30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RI나 뭐 CT 이런 거 찍는 거 이제 앞으로는 그 좀 많이 혜택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혜택은 지금 못 받았는데 찍지 않아서. 그런 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MRI 같은 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있는 사람들한테 더 보험료를 더 청구를 하고 이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이제 좀 보험료를 좀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3,800만 전 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1977년 최초의 공보험이 만들어진 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보장성을 높이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들어온 지 금년이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진짜 건강보험이 되려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건강보험이 혜택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도 그 건강보험이 100%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 62% 정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끌어들여서 70%까지는 가는 게 목표다. 그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충현 씨는 거의 매일 산을 오릅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산세가 험하다는 곳만 골라 다녔지만 이제는 집 부근의 얕은 산에 만족합니다. 산딸기가 상당히 잘 익었습니다. 아주 맛있고 매일 와서 이렇게 따먹고 지나갑니다. 부갑상선암 후유증으로 성대를 절제한 박충현 씨. 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7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다시 폐암이 와가지고 계속 1년, 2년, 6개월, 1년 사이에 폐암을 4번을 수술했죠. 박충현 씨는 지금도 꾸준히 갑상선과 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암 투병을 시작한 지 17년, 그동안 암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많이 확대됐습니다. 2005년 전에는 10%면서도 많이 들었고 2005년 이후에는 5%가 되는 바람에 많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서도 항암이라 이 방사선 같은 거는 많이 부담이 가죠. 2004년 50%도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의 암 진료비 보장률은 2016년에 76%를 넘겼습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암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중현 씨가 주기적으로 받던 초음파 검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2013년 약 14만 원이었던 검사 비용은 현재 4천 원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암 진료비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아팠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보장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장성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보장성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장성이 지금 낮은 상태고 보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려면 보험료를 더 높여야죠. 결혼 6년차 주부인 김라임 씨. 그녀는 월말이 될 때마다 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가 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만 원이지만 의료 관련 민간보험료는 약 53만 원. 건강보험료의 5배가 넘습니다. 또 신랑 개인 실손 들어가는 거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50 얼마 정도? 그 정도 되네요. 큰 돈 아닙니까? 그죠.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좀 그냥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민간 의료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한 것은 김라임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라임 씨처럼 두 아이의 엄마인 정재은 씨도 매달 민간 의료보험료로 약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실비보험, 그리고 애기들 보험, 암보험.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또 암이 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암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다 그래요. 그리고 애 키우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이 다 연결되니까 1, 20만 원은 금방 플러스 돼요.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버스 왔다. 김라임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두 아이 모두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제가 만져볼게요. 피부가 겉으로 건조할 뿐 아니라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 눈으로 봐서도 정상인 것 같아도 방어력이 약한 거예요. 병원에 자주 다니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적은 없었습니다. 김라임 씨가 오늘 낸 진료비는 모두 6,300원. 실제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이 1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비보험에서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병이 있지 않고서는 솔직히 크게 병원 갈 일은 없잖아요.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언제쯤 받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선 건강보험만 믿을 순 없었습니다. 김라임 씨가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은 정말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소득공제받고 생활공제 받으셨던 거죠? 김라임 씨 가족의 의료보험에 대한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치 않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의 종신보험, 우리 선생님의 종신보험 2개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내가 돌려받을 그런 혜택들보다는 보험사에 도움이 되는 보험을 아직 더 많이 가입하고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소득의 3%에서 7% 정도만 보장성 보험료로 유지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장이 겹치는 민간 의료보험만 정리해서 다시 설계해도 한 달 보험료는 34만 원. 기존 보험료에서 19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더 더했을 때 오히려 제가 보장받는 부분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보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더 국민 개개인에게는 훨씬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불안으로 민간보험의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공보험이 보장 비급여를 하던 걸 많이 커버하면 사보험에서 커버해 줄 것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사이익이라 그래요. 공보험에서 해주니까 사보험에서 보험금을 낼 게 필요가 없잖아요. 즉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걸 높여서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그 의료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비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재분배 효과, 사회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죠. 그런 점에서 공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료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지금 그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이만큼도 못 들었거든요.